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토지생의 캔디! 마식이 엄마, 오늘 학예회 발표하는데 우리 팀 애들이 한 명씩 포기해. 나도 포기할까봐. 캔디야, 실패 같은 걸로 통해서 성공하는 거를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엄마, 응, 근데 실패를 안 하고 바로 성공할 수도 있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 그런 실패 같은 숙제를 통해서 이겨내게 되면 나중에 더 배우는 게 많더라고. 그럼 이번에는 포기 안 해야겠다. 캔디야, 모든 것은 말이야, 실수나 이런 실패 같은 걸로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성공의 길이 더 잘 보이게 된다. 실패 후 더 잘 보인다고? 그럼 실패를 하면 다음에는 내가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지, 또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걸 통해서 더 배우는 게 많다는 거지. 캔디 지금 학예 발표회 때 왜 그게 하고 싶었어? 내가 춤을 잘 추어서 응.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다시 또 그 부분을 이겨내봐. 있잖아, 실패는 말이야, 신의 대화 방법이래. 그러니까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걸 대화하고 있다 생각하고 그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엄마, 음, 숙제를 더 많이 봐야겠네. 그렇지. 숙제를 잘 해봐야 되겠지? 네. 안녕하세요. 토지를 빠삭하게 알고 있는 토지쟁이 빠시기의 조영식입니다. 캔디도 실패를 하면서 배워가듯이 사실은 오늘도 제가 미팅을 하면서 배운 게 우리 어떤 직장을 하던 투자를 하던 실패 없이 꽃길만 걷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투자를 하면서 꽃길만 걸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은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교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투자를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직감적으로 했을 때 실패한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결국은 저도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뛰어넘다 보니까 저 같은 경험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되는,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보면 실패는 신의 소통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을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만약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더 이렇게 제가 올라가고 또 생각이 깊어지고 이렇게 하지 못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투자에 있어서 실패했다라도 그게 또 여러분 경험이 되어서 더 큰 성공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뒷걸음치지 마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성공 투자에 있어서 가까이 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새만금에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일주일 동안 몇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새만금하고 이제 드디어 중국까지 투자 제한이 오고 가고 있다. 새만금 하면 제가 딱 떠올려야 되는 게 4차 산업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스마트 수변도시나 4차 산업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서로 주고받고, 아마 이번 23일에서 5일 사이에 새만금에서 한중 산업협력단지 협력 교류회라고 개최가 됐어요. 자, 중국 기업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나라에서 지금 여기에 관련된 교통을 모두 인프라를 공사해주다 보니까 기업의 거기까지 임대료까지 제가 1%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국가 산업단지가 매진되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업들이 몰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자, 기업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 기업들까지 투자처로서 눈독을 들인다. 왜? 기업에 대한 임대료도 이렇게 싸게 1%로 해주지만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 위생용품 아이코튼이라는 게 지금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MOU를 맺었다. 서로 이제 협약에 관련된 내용이 오고 갔다라는 내용이죠.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계속 제가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요즘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큰 이슈에
기업이나 해외에서 체결 딱 되면 그때는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게 투자의 타이밍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송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투자 타이밍으로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타이밍인 겁니다. 잘못하면 여기에서 내가 투자 타이밍을 놓치면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너무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할 걸 하고 그대로 쭉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게 더 큰 기업들이 완전히 매진돼서 여러분 이제 새만금 떴습니다 하면 그때는 투자도 떠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손에서 떠난 겁니다. 여러분 손에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제 새만금이 그렇게 천대받던 땅이라고 했잖아요. 아픈 손가락에 비유했었거든요. 이제 희망의 땅, 새만금이 됐어요. 1년 사이에 기업이 10배 이상 늘고 그래서 추가 지금 매입하게 되고 그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새만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에 지금 여기 산업연구단지가 드디어 이제 매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내가 정말 투자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다 들어오셔야만이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지금 신시도 야미도 해서 이렇게 관광단지로 방조제가 있는 부분인데 자 보면 내가 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건 내가 주거지를 형성할 수 있는 신도시가 생기는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제가 신도시로서 자리를 이제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 고객님이 오늘 물어본 자리였는데 개화 쪽하고 관련된 부분을 많이 문의들을 하세요. 자 왜냐하면 이제는 기업도 있지 거기에 인프라까지 구축이 되면 우리 앞으로 문화관광산업이다. 그래서 그 근처로 가라. 내가 주거지의 땅을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될 거다 라고 그림을 그렸죠.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기업이 들어와? 그러면 저는 분명히 아파트 투자를 할 때도 기업이 있는 곳에는 나중에 그 옆에 도시가 생김으로써 아파트 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 아파트 생길 밑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큰 수익을 내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럼 주거지가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이 땅에 주거지라고 건축이 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는 사실. 주거지로 확장이 되겠지라고 해서 사놓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었던 땅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색깔별로 모두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관광이 연결되어 있는 부안 쪽으로 많이 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게 이제 부안 주거지 대표 지금 앞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앞쪽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주거지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 중에 여기가 지금 이 밑에 잠시만요. 네, 여기가 지금 부안군청이에요. 그런데 이미 거기 상업지는 평당가가 1000만원대예요. 일반 분들이 내가 여기 더 오른다 할지라도 지금 평당가 1000만원짜리 땅 사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땅을 상업지 역할을 하는 땅을 할 건데 그 땅이 1000만원 될 때까지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땅을 알고 있는데 투자를 안 하시겠냐라는 거죠. 보시면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괴화면에 보면 지금 이 도로가 4차선으로 확정이 됐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도로가 다시 이어서 예정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주황색 보라색이죠. 이 도로는 남북 3축 예상도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길 따라 돈이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알겠는데 이 도로들이 어떻게 나나 봤더니 여기는 지금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구도시입니다. 이거와 이렇게 신도시가 생긴 곳으로 나누어지는데 거기에 이렇게 별도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이 색깔은 뭐냐 하면 중공업지라고 하는 건데 상업지, 업무용, 주거용을 다 할 수 있는 땅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거용, 업무용, 이런 홈플러스, 이마트, 또 이렇게 IT 기업들이나 업무용으로 이용이 되는 단지입니다. 그게 지금 괴화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셔야 돼요.
자, 군산을 보시면 군산 중업단지 현재 이 디오션시티라고 군산에서 제일 비싼 단가, 여기가 지금 중공업단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남북 3축이 도로가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산으로 올라갑니다. 군산의 주거지와 부안의 주거지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주거지와 주거지는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먹거리가 많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 땅을 두 개를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 남북 3축의 도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 도로 나는 땅 옆에 상업지 역할하는 중공업단지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계암면의 상목리의 땅값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이런 용도들을 지금 이용이 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땅의 용도는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땅값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움직여지는 게 이런 상업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 평수가 약 17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0.01%란 말이에요. 땅이 이 100% 중에 0.01% 그게 상업지와 업무, 주거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높고 넓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치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당연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땅을 보실 때는 현재 논이냐 밭이냐, 이쁘냐 안 이쁘냐가 아니라 이게 몇 년 뒤에 건물이 들어올 때 어떤 역할을 하는 미래 가치를 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보실 때는 지금 내가 논이냐 밭이냐, 건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가 지금 생기면서 기업들이 들어오면 분명히 주거지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 주거지에 건축이 가능한 땅 중에 이왕이면 이게 활용도가 높은 땅을 서로 선호한다는 거죠. 이 땅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공업지 지역으로 여기 창북리와 인근 지역들의 땅값이 주변으로 해서 커지는 겁니다. 신도시가 생겨도 어느 곳에든지 신도시가 만약에 생겨도 가운데 내가 이 주거지를 끼고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땅값의 기본 용도값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이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땅에서 로또와 같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아야 나중에 가지고 계셨다 매매를 해도 언제 파실지 여러분들이 그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모르면 또 미리 팔아버려서 돈을 못 버는 분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를 하실 때는 땅의 가치, 미래 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나중에 끝까지 붙들고 있을 건 있고 매매해서 다른데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는 건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그 미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2019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토지로 샴페인을 올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새만금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